저는 이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출발했습니다. 항공기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스누피도 있더라고요. 제주공항에서 셔틀을 타고 렌트카 업체로 이동을 했고, 이동해서 렌트카를 픽업했어요. 렌트카를 여기저기 찍어두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2박 3일 일정에 6만원 정도 주고 빌린 것 같아요. 근데 블랙박스는 별도더라고요. 저가 렌트카라 그런가 약간 좀 후회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첫 끼는 고기국수를 먹었고요. 동진식당이라는 곳입니다. 동진식당이 동문시장 근처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동문시장을 약간 구경했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닫혀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날도 너무 안 더워서 돌아다니는 게 좀 힘들었어요. 너무 더워서 시장 구경을 포기하고 동문시장에 있는 유명한 베이커리 아베베에 왔습니다. 이때가 한 10시쯤이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대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넛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뭔가 공장식처럼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대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베베 베이커리 내부에 금주에 추천 메뉴가 있었는데요. 저는 저 추천 메뉴들로 도넛을 구입했습니다. 도넛을 포장하고 숙소로 가는 길에 있는 바다에 들렸어요. 사실 숙소가 입시 시간이 좀 늦은 편이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뜨더라고요. 이번 여행은 제주도 동쪽을 보고 오는 여행이었고요. 여기는 제주 동쪽에 있는 세화 해변이에요. 처음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동선을 잘못 짜가지고 하루 종일 운전만 한 기억이 있거든요. 섬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동쪽으로 여행하는 루트를 짰습니다. 사실 동쪽에 있는 해변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바다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필 제가 간 날이 제주도에 폭염경보가 떨어진 날이기도 했고 제가 또 생리를 시작하면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어디를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살이 빠지고 나서 PMS 증상이 줄었는지 제가 요번에 생리하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물 색깔이 너무 이쁘다. 오늘 폭염경보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바다를 보니까 이쁘긴 하네요. 샌들을 가지고 오면은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조금 귀찮아가지고 여기가 세화 해수욕장인데 주차장이랑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풍경을 찍고 있네요. 지금 선크림도 안 바르고 나왔어요. 바닷물색 너무 예쁘죠? 은근히 가족 단위도 많은 것 같아요. 전 제 휴가가 되게 늦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요맘때 휴가 오시는 분들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바다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날씨 미쳤다. 지금 제주도에 폭염경보 떴거든요.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조금 걸어왔는데 지금 땀이 진짜 비 오듯이 나요. 괜찮은 카페를 하나 찾아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기는 성산읍에 있는 망고데이 필리핀 디저트 카페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망고 빙수를 하나 먹으려고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렸어요.
카페 안에 자그마한 소품도 같이 팔고 있었는데 물건을 구경하면서 보다 보니까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는 맛이 있는 카페였습니다. 근데 빙수를 먹으려고 보니까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침 여기 필리핀 플롯, 세부 플롯, 보라카이 플롯 이런 컵으로 된 빙수 비슷한 걸 팔길래 이걸로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플롯을 시켰는데 이게 컵이 2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망고랑 크림 그리고 망고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었고 하단부에는 망고를 간 그 원액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빙수처럼 얼음이 들어있는 건 아니었지만 시원하기도 했고 망고가 후숙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먹는데 끝까지 맛있었어요. 진짜 여름에 제주도 오시면 망고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짐 정리를 일단 마쳤고요. 저는 스탠다드를 했는데 왜 침대가 2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혼자 먹을 건데. 아무튼 요렇고 여기 숙소는 코델리아 호텔이라는 곳인데 여기 수영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생리 중이라 수영은 안 할 것 같고 뭐 대략 방은 이런데 막 엄청 깔끔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차피 여기가 제가 한 4만원 주고 한 데라 그냥저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낮에 돌아다니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씻도록 할게요. 이곳은 제주 라쿠고요. 저는 귀몽이라는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사실 공포를 좀 좋아하거든요. 저기 들어오는 게 달려라 귀몽이고요. 오늘 저걸 타게 될 것 같아요. 짠! 귀몽에 왔어요. 저기 보이는 노란 게 짚라인인 것 같은데 너무 높아요. 안 탈 거예요. 귀몽 매표소 근처에 바로 이렇게 소품샵이 있더라고요. 간단한 간식거리들도 있었고 인형이랑 머리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품이 있더라고요. 귀몽이 매표소가 6시에 오픈인데 체험은 7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품샵을 구경하면서 귀몽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귀여워. 8,000원. 아까 거기 7,000원이었는데. 선물 받았어요. 저는 오늘 제가 타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애기들이랑 노약자들만 타는 건데 사실 제가 생리만 안 했어도 짚라인에 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리 중이어가지고 조금 짚라인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걸로 돌렸어요. 그래도 뭐 어차피 공포 체험하러 온 거라 뭐 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재밌게 즐기다 갈게요. 사실 귀몽에 식당이 있다고 해서 저녁을 안 먹고 갔던 건데 하필 제가 간 날 메뉴가 리뉴얼 되는 바람에 그래서 라떼랑 핫바를 하나 먹었습니다. 다같이 안녕. 다같이 이렇게. 귀신분들이랑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어서 사진을 찍고 저는 대기를 하다가 귀몽에 입장했습니다. 달려라 귀몽을 선택했을 때 저는 경운기 같은 걸 생각을 하고 탔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속도감도 있고 중간에 막 드리프트도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스릴이 있었습니다. 1차에서 내려서 입구까지 걸어가는 구간이 있고요. 입구부터 좀 으스스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여긴 체험을 다 마치고 온 세이브 존이고요. 이곳에서 귀신 분장을 한 배우분들이 공연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이 체험이 별로 무섭지는 않았어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관광지다 보니까 공포 체험 수준이 딱 가족들이 즐기기 좋을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만 했습니다. 물론 저 빼고 다 비명소리가 들리긴 했지만요.
오늘 저녁은 아침에 산 아라파파란다. 아침에 산 아베베 도넛이랑 우유를 먹고 잘 것 같아요. 뭘 다른 걸 시켜 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좀 귀찮은 것 같아서 있는 거 그냥 먹으려고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숙소에서 둘째 날 아침입니다. 날씨 좋죠?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원래 오늘 성산일출봉을 가려고 했는데 성산한 일출봉에 가서 일출을 보려고 했는데 늦잠 잤어요. 그리고 어저께 사실 밤에 다리에 자꾸 쥐가 나가지고 못 갈 것 같기는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생리기간 때 좀 무리하게 움직이면은 다리 쪽으로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종아리 쪽에 계속 쥐가 올라와가지고 그 푸느라 한참 애먹었어요 진짜. 발바닥 그 꼬이는 그거 아시죠? 발가락 꼬여가지고 안 돌아오는.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한참 하다가 잠들었는데 또 새벽 1시쯤에 호텔에서 화재경보가 울린 거예요. 사실 제가 제주도 놀러 왔을 때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작동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오작동이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겨우 한 12시쯤 안 그래도 늦게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또 그것 때문에 깨다 보니까 다시 잠드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출 볼 시간에 깰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푹하고요. 습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여기 호텔인데 사실 호텔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해요. 아무튼 근데 여기가 다 좋은데 솔직히 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싼 것 빼고는 좋은 게 별로 없는 호텔인데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침대 위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오늘 묵는 숙소는 좀 괜찮은 숙소를 제가 잡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가봤던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 그래도 좀 깔끔하고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냥 근처에 있는 밥집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라파파가 크림 도넛이다 보니까 좀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뭘 먹을 수 있어야지 말이죠. 근데 이걸 놓고 밥을 먹으러 가자니 또 그게 또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걸 먹고 일단 이걸 먹어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먹고 움직이려고요. 우유도 어저께 샀는데 500ml 샀거든요. 근데 양이 줄었나? 잘 안 들어가네요. 뭐 먹다 보면 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먹고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뭘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성산 일출봉을 갔다 오려고 그랬다가 일정이 비니까 시간이 좀 많이 비는 것 같긴 해요. 위에 잼이 진짜 맛있다. 이 요거트 크림이 2주의 아베베 추천 메뉴였거든요. 진짜 상큼하고 맛있어요. 제가 요거트 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청귤이랑 조합이 진짜 좋다. 그냥 꼭 나중에 아베베 가시면 이거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세화 5일장에 갔다가 거기서 점심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시로 넘어갈 거예요. 중간에 카페를 들릴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럼 고민 조금 해봐야 되겠어요. 사실 제가 제주도 오면 항상 뭘 먹으러 오지 이쁜데 찾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진 좀 찍어보겠다고 이쁜 옷도 입고 평소에 입어보지도 않을 옷을 입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쁜 카페, 늦옷 카페 막 이런 거 잘 몰라서 저는 늦옷보다는 배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고 입에 씹을 때 맛있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 오늘 저희 약간 미션 아닌 미션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이쁜 사진들을 찍으면 좋겠죠. 근데 어저께 그 귀농 체험 갔다가 그분들이랑 사진을 너무 잘 찍어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진짜 어저께 공포 체험을 하는데 깜짝 놀라기는 몇 번 놀랐지만 막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 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막 혼자 가서 일부러 더 안 놀래켜 주셨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아이고 깜짝이야 라고는 몇 번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좀 재밌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코스가 막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1시간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연도 나중에 공연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도 한 3, 40분이면 그걸 다 체험을 하고 나오니까 중간에 한번 들려서 그런 체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막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직원분들이 다 되게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친절해서 좋았어요. 막 위트도 있으신데 되게 친절하시고 뭐 약간 어린 친구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기네들 그 팀에 대한 그 열정이 느껴져가지고 좀 좋았다. 좀 그런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공포 체험인데 왜 사람에 대한 후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그런 게 있는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재밌게 놀다 왔고 뭐 어제 해야 될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풀고 있네요.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아무튼 오늘도 남은 여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뿅. 여기는 어제 잠깐 들렸던 세화 해변 옆에 있는 세화 5일장이에요. 5일장이라서 그런지 되게 예스러운 재래시장 느낌이 많이 났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더웠어요. 5일장에서 아침 겸 점심으로 비빔국수를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5일장이다 보니까 시장 내부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5일장 내부에 있는 식당들에서 대형 선풍기를 여러 대 가져다 놓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밥을 먹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래도 비빔국수는 새콤달콤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비빔국수랑 같이 먹으라고 국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멸치 육수인 것 같은데 엄청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지 지나가시는 분이 저를 붙잡고 비빔국수 맛있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고 새콤달콤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그분도 비빔국수를 시켜서 드셨습니다. 가격도 7,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고 맛도 있었고 좋았는데 단점이 여기가 5일장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에어컨이 없는 상태로 뭘 음식을 먹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좀 진이 빠지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제주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폭염경보였거든요. 5일장 안에 있는 분식점인데 여기서 뭘 하나 사갈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더워서 뭐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짜잔! 여기는 제주 시내에 있는 호텔 더원이고요. 비즈니스 호텔이고 이 앞에는 공원 뷰가 보이네요. 산인지 오름인지 모를 곳이 있고
그리고 객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사실 제가 이 호텔을 좋아하는 게 옥상 정원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옥상 올라오면 저 멀리 바다도 되게 잘 보여요. 보이죠?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아무튼 공항 근처에 가깝기도 하고 옥상 공원도 이쁘고, 그리고 일단 장점이 이 근처에 맛집이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기가 참 좋다?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호텔인데, 근데 확실히 예전에 왔을 때보다 시설이 많이 낙후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를 20대 때 친구들이랑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벌써 몇 년이야 그게. 20대 초반에 왔는데 지금 30대 초반이 됐으니 거진 1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후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10년의 세월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가 변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도 변했는데 다른 것들은 안 변하길 바란다니까요. 좀 그런 게 좀 간사한 것 같아.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누구나 변하지 않는 걸 꿈꾸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 같은 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뭐 이런 거지. 그때는 그 가사가 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고 보니 이해가 좀 되는 것들이 있다.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옥상 공원에 와 있는 상태고, 예전에 왔을 때는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 확실히 제주도가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여기가 나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깔끔한 호텔 중에 하나다. 근데 깔끔한 것도 예전에 비하면 좀 덜 깔끔한 것 같긴 해요.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손이 좀 잘 안 간 느낌? 어쨌든 저는 예전에 좋은 기억이 있었던 곳이어서 여기로 둘째 날 숙소를 잡았습니다. 전날 귀농 체험의 여파로 다리에 쥐가 난 것도 있고, 너무 날이 더워서 어디에 가는 걸 포기하고 숙소 근처 치킨집이랑 분식집에 들려서 음식들을 사왔어요. 호텔 근처에서 치킨이랑 떡볶이 사왔고요. 그리고 요건 생맥인데 요것도 같이 먹어줄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킨은 숙소 근처에 있는 가마솥 옛날 통닭이라는 곳에서 사왔고요. 떡볶이는 숙소 근처에 있는 땅구 분식이라는 곳에서 사온 건데, 떡볶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 떡볶이가 쌀떡이었는데 너무 쫀득쫀득하고 양념도 너무 맛있고, 약간 앗달 떡볶이랑 조스 떡볶이 그 중간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맛이 나는 떡볶이였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봤을 때도 추천이었는데 저도 이 집은 정말 추천할 것 같아요. 튀김 안 사온 거로 후회할 정도일 것 같아요.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이고요. 이걸 집에 싸들고 갈까 하다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아침으로 먹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뿅. 아침으로 치킨만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 먹고 입이 터져서 다른 아침을 먹으러 움직였습니다. 여기는 대춘 해장국이라는 곳이고요. 저는 여기서 내장탕을 시켜서 먹었어요. 여기가 워낙 유명 맛집이어가지고 벽면에 연예인들 사인도 꽤나 많더라고요. 제가 간 곳은 대춘 해장국 노영점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맑은 탕으로 나오는데 위에 다대기 같은 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다대기를 풀어서 먹었고, 그리고 소스도 따로 주셔가지고 안에 있는 건더기들을 찍어 먹을 수가 있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찍어 먹는 소스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다대기를 다 풀어서 먹었는데도 국물이 굉장히 깔끔한 맛이었고,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게 식당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이 꽤 넓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이곳에 와서 밥을 먹으면 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 자체가 시내여서 그런지 그냥 도보로 이동해서 와서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꽤나 많이 붐볐어요. 너무 맛있어서 완뚝하고 밥은 조금 남겼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동문시장에 들렸어요. 첫날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갔더니 시장들 여기저기가 다 열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동문시장이 돌아가기 전 선물을 사가는 곳으로 유명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시식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리곳간이라는 곳에서 오란다를 샀는데 여기 오란다가 진짜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선물용으로 하나 겟했습니다. 조청으로 만든 오란다라고 하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부드럽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동문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정말 기념품 샵이 많더라고요. 선물용으로 사갈 만한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주도 선물은 동문시장에서 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랑분식이고요. 전날 먹은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시장 안에 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른 시간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는지 떡이 잘 안 무른 상태여가지고 먹다 보니까 좀 딱딱한 떡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양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고추튀김도 진짜 맛있었어요. 고추튀김은 꼭 드세요. 그리고 제주 여행의 마지막으로 렌트카를 반납하기 전에 폴바셋에 갔어요. 여기 있는 폴바셋은 제주 용담 DT점이고요. 여기가 용담 쪽이랑 가까워가지고 해변이 굉장히 잘 보이고 뷰 맛집이에요. 마침 렌터카 반납하는 곳이랑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 들려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바다가 진한 남색인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만으로는 뭔가 아쉬워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시켰어요. 이거 아이스크림은 멜론 맛이었고요. 그냥 메로나 맛이랑 비슷하던데요. 다음에 오면 굳이 안 먹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메로나를 먹을 것 같은데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 그 메로나 한 반 정도 녹았을 때 흐물흐물거릴 때 그 맛 있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뭐 향이 좀 더 진한 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겐 메로나라는 가성비 좋은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주도에 있는 폴바셋까지 와가지고 굳이 메로나를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른 거 드세요. 여기 화덕피자도 팔고 뭐 맛있는 거 많이 팔더라고요. 렌트카를 반납하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렌트카 셔틀을 타고 공항으로 이동합니다.